오늘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책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구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문자로서만 와닿고 어떤 의미인지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과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게 피상적인 뜻 말고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먼저 하는 것에 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게 된 결론은 역사란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진보해가는 과정일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든지 교훈이 될 만한 사건들을 과거에서부터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이를테면 바람직한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바람직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충족해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 교훈을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역사라는 것이 그냥 과거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상당히 역사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역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말고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역사가 왜 쓰이게 됐을지에 대해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가가 역사를 쓴다는 것은 일종의 기록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일 텐데 그 기록이 사실의 기록, 사실을 그대로 옮겨 붙여놓은 그런 사실의 기록은 절대 아니고 어쨌든 내가 기록을 하려면 그것을 어떤 선별하고 어떤 골라내는 작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해석을 덧붙여서 글을 쓰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정확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고전에 어떤 동굴 벽화 같은 거를 보더라도 동굴 벽화에 어떤 사냥에 관한 어떤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벽화가 그려진 내용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때 이런 생각들을 했고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상을 숭배했는지를 알기 위한 어떤 역사적 사료로서만 이야기를 하고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기록을 왜 남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생각이 어떤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좀 단순한 사회였다고 해도 분명히 하루의 시간을 사냥에만 쓰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굳이 사냥에 관한 거, 굳이 어떤 것에 관한 벽화를 남겼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런 비법이나 이런 사상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어떤 전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실이라는 것은 무수히 사실이라는 것은 쪼개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일부만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대답은 미래를 위해서 이걸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 내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면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고 있는데 책에서 보면은 현재라는 건 상당히 좀 추상적인 말이고 현재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거랑 미래에 잠시 끼어있는 순간일 뿐이니까 현재를 미래라고 저는 봤고 미래와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우리 이미 지나간 오늘 있었던 일이나 과거에 정말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을 골라내서 우리가 역사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 남기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사라는 것을 공부한다면 상당히 과거지향적인 과거의 사건만을 다루고 있으니까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과거의 삶을 궁금해하고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말 과거만을 생각해서 역사를 쓴다기보다는, 사실 정말 책에서 말하고 있는 통찰력이 있는 역사가, 뛰어난 역사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위해서 그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쓰고 그 안에 사건들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는 미래를 위한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역사가가 적는 어떤 사건들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나쁘다고 평가하고 어떤 사건을 좋다고 평가하는 게 역사가의 어떤 임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람직한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지가 상당히 어떤 좀 불명확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바람직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우리가 살고 싶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바람직한 미래를 원해 라고 한다면, 그 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어떤 이것이 의도나 우리가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으면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미래에서 또 얻기 위해서는 비슷한 원인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그냥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인과관계로서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바람직했던 원인을 차용해서 미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진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것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사라는 것은 바람직한 인과관계를 골라내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바람직한 인과관계를 골라 미래에 써먹는 것, 그것을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그 바람직하다라는 기준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부합하는 어떤 부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것이 왜 성립을 하냐면,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과거는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과거의 사건은 미래를 위해 쓰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서 찾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역시 과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의 똑같은 사건도 이 목표에 따라서 해석이 될 것이고, 목표가 다르다면 다르게 해석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영향을 받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 너무 파급력이 있었다거나 어떤 교훈이 있었다면 그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미래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기록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을 그냥 너무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누구라도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싶진 않고 이 중에는 빼고 싶은 기록도 있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기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기록을 한다는 것은 남기고 싶은 기억 아니면 기록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역시 그럴 것이다. 그 남기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기고 싶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각각 챕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가 상당히 현재에 대해서 과거지향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상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1장부터 요약을 하는데 조금 편리할 것 같아서 먼저 말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1장에는 역사가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기록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어떤 역사를 남긴다는 것,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당연히 모든 것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25쪽을 보면은 역사 철학은 우리가 왜 무엇을 남기는가 그 기록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역사 철학은 과거 그 자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과거 그 자체에 대한 역사가의 사상을 다루는 것도 아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양자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현재 쓰이고 있는 역사라는 말의 두 가지 뜻, 즉 역사가에 의해 연구되는 연구와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의 몇 가지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가가 어떤 1차 사료를 보고 그 1차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을 토대로 어떤 역사서를 편찬할 텐데 그 역사서를 편찬할 때의 그 연구 그리고 역사가 연구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동굴벽화 같은 그 과거의 몇 가지 사건 이것도 모두 역사 철학의 어떤 학문 검토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그 역사서가 왜 쓰여졌는지 모두 어떤 기록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현실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과거를 과거로 만드는 그 무언가는 결국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가 과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록은 현실에 있는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살아있는 과거라고 보았습니다. 페이지 9쪽부터 10쪽을 보면 편의상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사실과 방 한가운데에 테이블이 있다는 사실이 같은 종류 내지는 비슷한 종류의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 두 사실이 같은 방법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식에 들어온다면 또한 이 두 사실이 이것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객관적 성격을 가졌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약간 망설여지는 대담스러운 가정이지만 이렇게 가정해봐도 우리의 논의는 과거에 관한 모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는 것은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어쨌든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서로서 기억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 모든 사건이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별하는 거. 그 선별되어야 역사로서 남게 되는 건데 그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좀 더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사실이 그 자체로서 뛰어난 것은 분명히 아닐 테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 한 가지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서 만드는 어떤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서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35쪽을 보면 역사가가 실제로 생각하고 쓰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작업 태도를 조금만 반성해보면 알 일이지만 역사가는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자신의 사실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사실에 따라서 자신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과정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어떤 바라는 것에 따라서 과거의 사실을 골라내고 자신이 골라낸 사실로부터 사실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자신의 미래를 설정한다는 상호 관계에 있다라는 역사가의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